네. 자, 지금 양시장, 지금 상승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 강하지 않고, 그리고 주요 수급들도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매수에서 매도,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줄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간략하게 키워드로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지스타 2022가 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작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을 보이고요.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상 후보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되면서 흥행한 성과를 봤을 때 모바일 쪽에서는 던전 앤 파이터 이런 쪽들의 게임 대상 수상이 유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일단 개막 하루 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으로 일단 포문을 열 예정인데요. 16일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국내 10대 게임사 상당수가 지금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던전 앤 파이터 이런 쪽들의 넥슨이죠. 넥슨 쪽의 수상이 좀 유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올해 사실상 게임 쪽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좀 신작 이런 쪽대 IP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 구도가 뚜렷하게 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크게 좀 흥행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수상의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게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게임의 매출이 이런 부분에 척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시 7개월가량 일단은 10위권 전체 구글 플레이와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부 다 순위권 10위권 내로 마크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최근에 보면은 게임들이 반짝 출시가 되면서 반짝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빠르게 게임의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게임인데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유저들이 워낙에 많은 게임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고 계속 또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0위권 내에서 장기간 매출 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물론 신작의 출시 효과가 떨어지면서 매출 순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히트2 쪽도 초기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했죠. 순위도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고요. 이게 지난 8월에 출시가 된 게임인데 지금까지도 매출 순위 5위권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게임의 열기가 식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넥슨 게임즈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요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단 4개 정도 작품을 전부 다 이제 수상 후보작으로 올리면서 가장 양적으로도 많지만 이런 게임의 완성도라던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이 넥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도 참가를 하죠. 위메이드 최근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의 작업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확대를 노리고 있던 이런 게임사였는데요. 사실상 여러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많이 잃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들도 최근에 좀 급락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죠. 일단 지난 6월에 이 가상화폐는 개별적으로 좀 게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6월에 출시한 미르 M의 뱅가드 앤 베가본드 이걸 출품작으로 내놨습니다. 수상 후보작으로 내놨는데요. 동종 MMORPG들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매출 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도라던가 유저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빠르게 떨어집니다. 지금 MMORPG 동종 다른 작품들 대비했을 때 좀 빠르게 떨어진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이제 미래의 전설 2 워낙에 확고한 IP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작품들이 탄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좀 그쳐야 되지 않을까. 네, 대상, 수상 이런 쪽까지 노리기에는 매출 순위가 너무 떨어졌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넷마블 쪽에서도 내놨습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뭐 머지쿵의 아일랜드 이런 것들을 출품을 했는데요. 일단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지난 7월에 출시가 되면서 여전히 매출 순위 20위권 안팎에서 머무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쪽들도 IP 기반으로 된 매출 순위의 유지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도 지난 8월에 출시했었던 서머너즈 앤 크로니클 이걸 수상 후보로 제출을 했는데요. 역시나 인기도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매출 순위 떨어진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대상의 수상까지 접근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제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같이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거기다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가 되고 있는 이런 지스타 2022가 코앞으로 지금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게임주들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 게임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고 잘 매출을 내는지까지 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장 꿰뚫을 수 있는 강력한 펀치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국부들이 자원의 어떤 급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증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에서 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건설기계 이런 쪽들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환경 바람이 여기까지 불면서 탈탄소 추세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소, 전기 이런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설비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스마트한 건설 시대죠. 무인과 자동화 이거는 현재로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콤팩트한 사이즈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콤팩트한 사이즈의 제품들이 틈새 시장까지도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지금 지난 30일까지 개최된 바우마 2022였어요. 세계 3대 건설기계 박람회입니다. 거기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들이 참가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호응을 얻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어떤 인프라 구축이 글로벌 수요로 일어났을 때 우리 쪽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최초로 전기 배터리팩 출품을 했고요. 전동화 솔루션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14톤의 수소 굴착기까지도 같이 선보이면서 여전히 ESG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전 세계에 좀 인식을 시켜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네옴시티 700조에 달하는 신도시죠. 이런 쪽들이 계속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자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수주로 얼마나 정말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테마성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은 조금 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될 만한 이런 수주 레퍼런스까지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현대건설기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굴착기 쪽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 거기다가 진성TC, 현대에버다임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성TC가 이제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건설 중장비 중에서 무한궤도식 하부 주행체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이런 쪽들의 모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의 포트폴리오가 치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죠. 메이드 인 USA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이런 쪽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향후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로 인한 인프라 구축이 될 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런 지역들 모두에서 고객사 주문이 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인프라 수요의 급증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도 건설 기계가 판매 실적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다가 고객사 캐터필러, 히타치, 두산 인프로코 이런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들 그리고 이런 고객사들의 전반적인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존의 이런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신사업 쪽,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요. 두산 퓨얼셀 향으로 압력판, 매니폴더 관련된 수소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료 전지 스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부품들이에요. 연료 전지 자체가 굉장히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고압과 고온을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 3년마다 소모품 형태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꾸준한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소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지만 잠깐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때 우리는 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핫해졌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총 지금 현재적으로 한 2,100억에서 2,2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쌓인 이 잉여금만 1,500억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시총을 지금 쌓인 이 잉여금만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업황까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밸류상으로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 수소 이런 쪽들이 연료전지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전체적인 세계 트렌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은 일단 건설기계 이런 부분 쪽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90% 급등된 수치를 보여주면서 5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POR,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4.7에서 4.8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비했을 때 매출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에도 매수하기에 무리가 없는 이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부분, 바로 글로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